ICO를 진행하는 이제 순서가 말씀드린 것처럼 IPO는 가격이 다 똑같아 그랬어요. 그런데 이 ICO는 기간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요. 그래서 기간이 이렇게 맨 처음에 하는 게 프라이빗 세일 기간이에요. 그 다음에 프리세일 기간이 있고, 그 다음에 메인 세일이 있어요. 메인 세일. 프라이빗 세일이 가장 가격이 저렴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리세일이 두 번째고, 메인 세일이 가격이 가장 높아요. 똑같은 1코인을 사는데도 ICO는 기간에 따라서, 판매하는 기간에 따라서 가격이 차이가 난다는 거. 그래서 이 프라이빗 세일 같은 경우는 비공개로 진행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아는 지인들 있죠. 그리고 뭐 중요한 투자, 뭐 같이 참여하라든가 이제 가장 큰 가격이 굉장히 저렴한 거죠. 저렴하고 얼리버드 특정 집단만을 대상으로 하는 프리세일입니다. 자금 모집량이 높고 대중의 공개가 적은 만큼 일반 투자자들은 프라이빗 세일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 뭐 끼리끼리들 있잖아요. 그 전에 내가 비트코인 개발했었어. 이번에 비트코인 캐시를 개발하려고 그래. 야, 그러면 야, 너 우리 비트코인 캐시 개발하려고 하는데 너 투자 좀 할래? 그래. 이렇게 서로 이제 아는 사람들끼리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아는 기관 투자주잖아. 이제 사전 등록자들 있죠. 이런 사람들 대상으로 프라이빗 세일을 하고, 그 다음에 하는 게 이제 프리세일이에요. 이 프리세일은 일반 판매하기 전에 특별 판매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죠. 여러분들 뭐 스마트폰 갤럭시 노트 20 나오면은 사전 뭐 판매 행사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런 거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프라이빗 프리세일, 여기 요때 이제 ICO를 진행하는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요 프라이빗 프리세일이 성공적으로 돼야지만 실제 메인 세일이 성공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ICO 정식으로 하기, 일반인들한테 정식으로 하기 전에 사전 판매하는 거를 프리세일이라고 합니다. 이제 요 프라이빗 세일, 프리세일은 이제 사전 판매를 얘기하는 건데, 그 다음에 실제 이제 일반인들한테 오픈되는 걸 요 메인 세일, 크라우드 세일, 퍼블릭 세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은 얘기예요. 메인 세일, 크라우드 세일, 퍼블릭 세일은 이제 공개적으로 대중들에게 펀딩을 받는, 누구나 참여하고, 이제 메인 세일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크라우드 세일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퍼블릭 세일이라고 하는 사람도 각자 개발팀들이 알아서 사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메인 세일은 프라이빗이나 프리세일에 비해서 보너스가 별로 없다는 거죠. 공모 방식에 따라서 나눠지는 세부 방식도 있는데, 이건 이제 얼리버드냐, 한정 기간이냐, 일반이냐, 이런 공모 방식, 얼리버드를 위한 공모, 한정 기간에 의한 공모, 일반에 의한 공모 이렇게 있어가지고, 얼리버드 같은 경우는 한정 기간이나 일반에 비해서 훨씬 더 보너스를 많이 받는다. 보너스를 많이 받는다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요, 코인을 더 많이 받는 거예요. 가격이 싸지는 게 아니라 동일한 그 암호화폐 비트코인을 지급했을 때 더 많은 코인을 받는 거죠. 그래서 보너스를 받는다고 얘기합니다. ICO를 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이 홈페이지에 가서 직접 들어가서 투자를 하는 겁니다.
다단계식으로 해가지고 투자받고, 글쎄 이거는 저는 권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그 관련 용어를 알아야지만은 ICO 하는데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ICO 관련된 용어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KYC라고 하는 게 있는데, KYC는 Know Your Customer의 약자로 투자자의 정보를 확인하는 것을 KYC라고 부릅니다. 자, 대부분의 ICO는 참여 금지 국적을 가진 사람도 하겠죠, 그쵸? 이제 KYC 같은 경우는 주로 뭘로 확인을 해요? 여권을 가지고 본인의 확인을 해주는 겁니다. 본인 확인. 그 다음에 화이트 리스트라고 하는 건 프로젝트 팀이 사전에 정리하는 리스트. 인기가 있는 프로젝트일수록 화이트 리스트의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고, 별도의 화이트 리스트가 없이 화이트 리스트를 등록하지 않고 진행되는 ICO는 조금 여러분들이 주의를 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이 이더 월렛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거는 지갑인데, 이더리움 지갑이에요. 이더리움 지갑. 주로 이더리움으로 많이 ICO를 참여를 하는데, 이더리움으로 참여하는 이유는 스마트 컨트랙트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마이 이더 월렛은 그냥 뮤라고도 얘기해요. 뮤. 마이 여기 있죠? 마이 이더 월렛 따가지고 뮤. 그리고 이제 ERC20 토큰이라고 하는 거는 이더리움 기반에서 만들어진 이더리움, 거의 뭐 ICO 투자 받을 때 이제 이더리움이 선두주자다 보니까 ERC 토큰으로 투자를 많이 받습니다. 자, 우리 뭐 퀀텀도 있고 네오도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퀀텀 기반으로 만들어진 토큰은 QRC 토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토큰 락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토큰 락은 락이 걸려서 기간이 지나야지만 이제 화폐를 쓸 기능을 진행할 수 있는 것, 토큰 락을 걸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동이 불가능한 코인을 토큰 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레지스터라고 하는 거는 알죠? 등록을 의미해서 이메일을 등록하거나 화이트 리스트를 등록을 하거나 KYC를 등록하는 거죠. 등록한다는 얘기예요. 티어는 등급이죠. 등급. 투자자들의 등급이 나누어 아까 얘기한 대로 할인율 또는 이제 보너스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티어라고 하는 등급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추천인. 우리 보통 투자 받을 때 뭐 추천이 있으면 추천인도 얼마 혜택이 가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리퍼럴 추천이라고 얘기합니다. 누군가를 소개를 받으면은 그 투자를 많이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프로모션으로 쓰는 거죠. 마케팅 프로모션으로.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그 홍보를 해서 추천인이 누구냐, 그럼 추천인한테 한 명이 투자를 했을 때, 아니면 어느 정도 금액을 투자했을 때 투자에 대한 개수가 몇 개가 이 추천인한테 가게 되는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화이트 페이퍼, 백서라고 얘기하는데, ICO는 이
백서 가지고 모든 걸 다 판단을 합니다. 이제 각각에 대한 프로젝트에 대해서 모든 걸 기술한 분석, 비트코인도 이제 백서 가지고 다 만들어졌다고 말씀드렸죠. 암호화폐의 개념, 암호화폐를 같이 개발한 팀, 로드맵,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 이런 것들을 다 기술해요. 근데 백서가 잘 돼 있을수록 투자에 대한 신뢰도가 높죠. 백서 한두 장 딱 만들고 이러면은 투자를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이제 화이트 페이퍼 말고 이제 블루 페이퍼라고 있는데, 이제 백서보다 더 깊이 있게 내용을 기술한 거를 갖다가 블루 페이퍼라고 얘기합니다. 컨트리뷰트나 파티시페이트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 내가 ICO에 참여한다 일단 누르시면 돼요. 바운티는 이제 보상 제도로서 아까 말씀드렸죠. 추천인 제도 같은 거 추천인을 해주게 되면은 이제 보상이 들어가는 거죠. 추첨을 하기도 하고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투자자에게 바운티를 해당 ICO 토큰으로 지급해 주는 거죠. 캡은 말씀드렸죠. 캡은 소프트 캡이 있고 최소 금액, 하드 캡이 있고 최대 매진량 도달하면 종료를 한다 그랬죠. 퍼스널 캡, 참여 시 최대 금액, 미니멀 캡, 개인이 투자한 최소 금액,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용어를 정확하게 알아야지만 투자를 할 때, ICO를 할 때 실수를 하지 않겠죠. 자, 그렇다면은 ICO를 했을 때 좋은 점이 뭐가 있을까? 첫 번째, 회사가 그 암호화폐를 출시하도록 도와주는 거죠. 돕는 것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이익을 창출할 수가 있는 거죠. 이 ICO를 참여하게 되면은 토큰의 가치가 상승해서 돈을 번다는 거죠. ICO는 다른 거 없어요. 가격 상승에 따른 수익률, 요것 때문에 ICO를 하는 거죠. 이제 ICO의 문제점이 뭐가 있다? ICO는 보증은 거의 없다. 보증은 없다. 여러분들 그 은행 같은 경우 그렇잖아요. 내가 돈을 넣어놨어. 근데 5천만 원까지는 국가에서 지불 보증을 해주잖아요. 근데 이 암호화폐에 대한 투자는 없습니다. ICO는 회사들의 신뢰와 투명성, 그죠? 회사에서 모든 걸 다 관리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스스로 제약을 걸어요. 예, 어떻게 거냐면은 이제 구성원들이 그 ICO를 받는 사람들이 돈이 들어오면은 그거를 어디다 저장해? 에스크로 지갑에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돈을 쓸 때 개인이 마음대로 쓰지 못하게 이렇게 하는 거죠. 그 에스크로 지갑에 돈을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 사람이 이제 키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그 키를 다 모아가지고 실제 돈을 꺼낼 수 있게 이렇게 에스크로 시스템을 만든 거죠. 네, 여러 개의 사적인 열쇠를 만드는데 그 중에 하나는 개발에 참여하지 않은 신뢰받은 제3자에다가 주면은 에스크로가 확실히 되겠죠. 회사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선 법인을 설립하고
ICO 관련 약관도 문서화하고 이렇게 하는 게 좋겠죠. 그게 더 훨씬 더 신뢰를 받겠죠. 제일 중요한 거 백서, 화이트 페이퍼, 로드맵, 목표, 전문가의 논평, 개발자들의 신원, 이런 것들을 밝혀주면은 신뢰가 높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거, 이 ICO는 모든 거를 그 개발하는 팀에서 제공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스스로 개발팀에서 이런 부분들을 자기네들이 룰을 만들어서 진행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실제 에스크로 지갑을 운영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 신뢰받는 제3자가 에스크로를 관리하고 있다라는 거, 이런 걸 다 알려줘야 되고, 여기 이제 개발자 같은 경우 있잖아요. 개발자 같은 경우도 신원을 밝히고, 그 신원이 이제 특히 SNS 같은 걸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 SNS에 그 사람들이 그런 관련된 일에 대해서 얼마만큼 오래 종사했느냐, 이런 것들 알려줘야지만 그 ICO에 대해서 신뢰를 하고 성공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디파인 되어 있지 않으면 어떡한다?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먼저 안 좋은 ICO들, 여기는 절대 투자하지 마세요 하는 그런 ICO를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첫 번째, 블록체인이 필요 없는 프로젝트야. 예를 들어서 내가 뭔가를 하는데 그게 과연 블록체인하고 연계가 돼야 되느냐? 블록체인은 뭐라 그랬어요? 예? 공영 장부라고 그랬어요. 분산화된 공개 데이터베이스 장부. 근데 지금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공개 장부냐 이거죠. 공개 장부상 필요하냐. 옛날에 어디 갔더니 그 얘기 하더라고요. 신발을 만들었는데 신발을 가지고 거기 안에 칩을 넣어서 그 신발을 신는 사람들이 몇 벌을 걸었느냐에 따라서 코인을 지급해 준다. 한번 걸을 때마다 내가 10,000벌을 걸었어. 그럼 10,000개의 트랜잭션을 거기다 등록을 해? 이건 아니잖아요. 그죠? 좋지 않은 ICO다라는 거죠.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위한 빈 공간이 발생. 자, ICO 프로젝트가 오픈소스를 제한하는데 GitHub 같은데 실제 들어가야 될 내용이 없어. 그 오픈 프로젝트 안에 모든 것들이 다 등록이 돼야 되는데 어느 부분은 있고 어느 부분은 없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그거는 나쁜 ICO라는 거지. 퍼블릭 블록체인의 가장 큰 장점은 뭐라 그랬어요? 오픈소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개발을 위한 게 오픈된 공간에서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오픈된 공간에서 모든 사람이 그걸 검토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오픈된 공간에 그 자료가 없다든가 아니면은 어느 특별한 공간에 이제 검토할 수 없게 만든다든가 이렇게 되면은 좋지 않은 거죠. 그렇죠? GitHub는 프로젝트 개발 히스토리를 관리하는데 가장 널리 쓰이는 이제 사이트예요. 그래서 우리 것도 오픈 소스다. 그런데 GitHub에 그게 들어가 있지 않아. 오픈 소스라고 얘기하면서 GitHub에 제공되지 않는 거는 거의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쁜 ICO, 채굴 구조가 개발팀에 유리해. 자, ICO 프로젝트는요, 개발팀이 초기에 일정 비율을 가져가긴 돼 있어요. 그런데 너무나 개발팀 위주로 돼 있어.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이제 이런 암호화폐는 블록체인을 갖다가 상용화하는 것보다 개인의 부를 창출하는 목적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채굴을 했는데 실제 채굴한 사람은 얼마 못 가져가. 개발팀이 다 가져가.
이런 누가 채굴을 하겠어요? 채굴자가 없다는 얘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그 메인 넷이 부실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채굴 구조가 채굴자 위주가 아니라 개발자 위주로 돼 있다 그러면은 이거 위험하다, 나쁜 ICO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나쁜 ICO 두 번째, 익명의 팀 또는 경력이 부족한 팀. 자, ICO 프로젝트를 실행할 때 제일 중요한 게 팀이에요. 무슨 일이든 그렇잖아요. 인사가 만사라고 어떤 사람들이 모여서 일을 하느냐 중요한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ICO를 좀 해보고 싶다 그러면은 팀을 꼭 보셔야 돼요. 그래서 프로젝트에 공개된 이제 풀타임 개발자가 계속 이 사람들이 와서 개발한다라는 풀타임 개발, 상임 개발자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은 이건 위험해요. 잠깐 알바 형식으로 잠깐 왔다 갔다 한다 그러면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더 웃기는 거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리더가 프로젝트에 대한 이 블록체인 분야의 문외한이야. 네? 유시민 같은 사람이 와이코인 만듭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그건 아니라는 거죠. 이제 팀원을 검증할 때 링크드인이라고 하는 SNS 사이트 있죠? 거기에 링크드인 같은 데 가면은 그 사람의 히스토리가 쫙 보여요. 그래서 링크드인에서 반드시 확인을 해보고, 이제 확인했다고 좀 믿지 말고, 프로필이 거짓이니까 언론이나 회사의 웹사이트를 통해서 꼭 확인해야 된다는 거죠. 프로젝트 자문으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있다고 쳐요. 제가 ICO 관련된 홈페이지에 갔는데, 근데 실제 이름만 걸어놨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이 참여하고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웹사이트나 백서에 정보가 부족해. ICO 합니다 라고 해서 그 사이트에 들어갔어. 그랬더니 이거는 ICO 하는 사이트인지 아니면 그냥 임시로 만들어 놓은 사이트인지 이런 사이트인지 모르겠고, 그리고 거기 화이트 페이퍼라고 있어. 화이트 페이퍼를 다운받아서 보는데 그냥 허접해 이러면은 아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암호화폐를 만드는 거는 그냥 단순간에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로드맵을 정확하게 만들어 놓고 로드맵에 따라 잘 되고 있는지 얘를 로드맵 확인하는 게 좋은 거죠.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나쁜 ICO, 에스크로 지갑이 없어 또는 결여가 돼 있어. 에스크로가, 지갑 자체가 에스크로가 안 돼 있어. 그냥 그 대장이, 대표이사가 마음대로 꺼내 쓰는 지갑이야.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더 웃기는 건 에스크로 지갑이 있긴 있어. 그런데 그 지갑에 대한 열쇠들이 한 사람이 갖고 있어. 그러면 그게 무슨 에스크로예요, 그쵸? 그런 거는 그렇게 좋은 게 아니다, 이런 거죠. 투명성이 떨어진다. 코드 정보, 제품의 데모 베타 버전, 무대 뒤 비디오 또는 프로젝트 진행을 증명할 다른 종류의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는. 결국은 아무것도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투명성이 떨어지면은 요거는 그렇게 좋은 ICO는 아니다 라는 거죠. 자, 이어서 좋은 ICO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좋은 ICO하고 ICO 등록 방법이라든가 ICO 참여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9주차 과제물 안내하겠습니다. 자, 9주차 과제물은
세큐리티 토큰에 대해서 간략하게 기술하시오. IPO와 ICO의 다른 점, 굉장히 많은 내용을 썼는데 간략하게 여러분들이 써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KYC에 대해서 KYC는 뭐더라 간략히 기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하드캡과 소프트캡에 대해서 간략히 기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국내 기업이 암호화폐에 대해서 새로운 암호화폐를 만들려고 ICO를 한다면은 여러분들은 참여하겠다, 안 하겠다, 참여를 하면은 참여하는 이유, 참여를 하지 않으면은 참여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간략히 기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강의 잘 들으셨나요? 진도가 자꾸 늦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영상 강의를 50분씩 찍자니 그렇고, 그래서 25분에서 30분으로 줄이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 과목마다 두 번씩 나눠지는 것 같아요. 또 상황이니까 어쩔 수 없죠, 그쵸? 네, 강의 듣느라고 수고했고, 다음 주에 뵙죠. 안녕.